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남도 곳곳에서 여름 축제가 풍성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원불교와 불교, 천주교와 개신교 등 광주 지역 4대 종단이 모레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규탄할 예정입니다. 일찍 시작된 여름 더위와 높은 습도로 인해 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성 병원체의 검출률이 크게 높아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 하남 산업단지 기업들은 올 여름 휴가로 닷새를 쓰고 휴가 상여금은 50에서 100%를 지급받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푹푹 찌는 더위를 피해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도에서는 풍성한 여름 축제가 마련돼 피서객들을 손짓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3마리의 학이 섬이 됐다는 이야기가 깃든 전남 목포의 사막도. 정원처럼 복원된 인공수로에서 카누 체험이 한창입니다. 2명이 조를 이뤄 1.2km의 코스를 카누로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40분 남짓. 사막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어 인기입니다. 저희는 같이 대학생들끼리 와가지고 탔는데요. 가족끼리 함께 한다면 더욱더 재밌을 것 같아요. 특히 어린애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강추해요. 다음 달 2일부터 닷새 동안 이곳 사막도를 무대로 목포 해양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70년대 80 풍경이 재현되고 요트 체험을 비롯한 30여 가지 프로그램이 재미를 더합니다. 이 파시에서는 선술집, 오점상, 극장, 이발소 등 옛날 항구도시 목포의 멋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됩니다. 이와 함께 장흥 물축제와 강진 청자축제까지 전남 지역에선 크고 작은 여름 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촌마을과 해변 곳곳에서 맨손 고기잡이와 갯벌 체험 행사 등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가 많아 남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주 하남 산업단지 기업들은 올여름 휴가 기간이 5일이 휴가 상여금은 50에서 100% 지급을 가장 많이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남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70개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하계 휴가 계획을 조사한 결과 휴가가 5일인 업체가 26곳으로 가장 많았고 7일 이상인 기업도 22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상여금은 50에서 100% 지급이 26곳으로 가장 많았고 50% 미만 지급이 2곳, 현금 지급 10곳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리매각을 앞두고 있는 광주은행의 신임 행장 선임 절차가 2달 가까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둔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은행의 경영 공백과 분리매각 차질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송기진 행장의 사의 표명으로 광주은행의 신임 행장 선출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열렸던 우리 금융주주의 경영전략회의에서 후보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경영전략회의가 별 성과 없이 막을 내리면서 행장 선임은 2달이 다 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장 선임이 당초보다 늦어지면서 내부의 경영 공백과 매각 작업의 차질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달 말까지 실시될 예정이었던 정기 인사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고 광주은행의 분리 매각을 위한 준비 작업도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정기 인사 등을 통해서 하반기에 새로운 영업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신임 행장이 선임이 안 됨으로써 어떤 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민영화 과정도 난맥상에 이렇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2달 가까이 뜸을 들이고 있는 신임 행장 선출에 대해 일부에서는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두고 지역 여론 환기 등을 위한 시간 끌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권을 쥐고 있는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광주은행의 앞날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세계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광주시청 공무원 2명을 추가 소환 조사했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1부는 어제 오후 광주시 체육진흥과장과 유치원의 기획총괄팀 공무원을 불러 공문서 위조 경위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금요일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광주시청 공무원들을 추가 소환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번 주 공무원들의 줄 소환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훈태 광주시장이 공문서 위조 사건으로 악화된 여론을 수습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강훈태 시장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한 데 이어 어제 확대 간부 회의에서도 모든 허물과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비판적 내용의 성명을 냈던 광주시 공무원 노조를 찾아가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포상은커녕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선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 시즌 우승을 목표로 내걸었던 기아 타이거즈가 후반기에도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4강조차 불가능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9구째 몸쪽 공 당기면서 올 시즌 후반기를 원정 경기로 시작한 기아 타이거즈는 말 그대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6경기에서 고작 2승, 갈 길 바쁜 상황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특히 하위팀 NC와의 경기에서 두 차례나 뼈아픈 역전패를 당하면서 팀이 받는 충격은 더 컸습니다. 밀어친 타구입니다. 오른쪽 높게 가는 타구. 담장 직접 때리면서 페어볼 3루자 홈인 경기 끝. 선동열 감독이 생각하는 안전한 4강권 진입 승수는 70승. 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달성하기가 만만치 않은 성적입니다. 기아가 53경기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37승, 앞으로 33승을 더 올리려면 최소한 6할 이상의 승률을 기록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2승 1패의 위닝 시리즈를 차곡차곡 챙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갈 길이 험난합니다. 주중에는 1위 삼성을 상대로, 주말엔 3위 넥센과의 3연전이 홈구장에서 연이어 펼쳐집니다. 두 팀이 모두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강팀인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기아는 가을 야구를 가기 위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라남도가 정부의 적조 방지 예산을 건의했지만 황토살포 논란 속에 확보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전라남도는 산소 발생기 구입과 바다를 오가며 물을 뒤집는 이른바 물갈이 여선의 유류비 등의 명목으로 정부에 8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적조 방지 사업비를 시군에 즉각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황토살포를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꼽고 있어 지원 예산이 황토 확보용임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황토살포 금지령을 내린 전라남도는 완도와 여수 등에 비축된 황토 10만여 톤의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차량 진입을 막는 보호기둥인 볼라드가 엉터리로 설치돼 있어서 보행자들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각장애인 정모 씨. 얼마 전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어깨와 얼굴을 크게 다쳤습니다. 비슷한 색의 도로와 볼라드를 구분하지 못해 다가가다 앞으로 고꾸라진 겁니다. 젖었으니까 색깔이 이러지 말라있는 때는 색깔이 똑같아요. 바닥하고. 밝은 색깔에 높이 80cm 이상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무늬뿐인 볼라드가 넘쳐납니다. 부딪힐 경우 상처를 입기 쉬운 단단한 화강석이 설치돼 있는가 하면 높이도 제각각입니다. 이처럼 무릎보다 낮게 설치된 볼라드에 걸리면 이 다리를 지탱해주지 못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해 볼라드 30cm 주변에 설치해야 하는 안내용 점자 블록은 더욱 엉터리입니다. 점자 블록이 아예 없거나 일부 방향에만 겨우 설치되는 등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교체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럴 것이 아니고 일제조사를 해서 비교격 제품들은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서 빨리 교체됐으면 합니다. 볼라드 한 개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보통 20만 원 안팎. 보행자를 위한다며 혈세를 들여 만든 볼라드가 오히려 보행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름철 식중독 등을 일으키는 세균성 병원체 검출률이 작년에 비해 크게 높아졌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7월 들어 병원을 찾은 설사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세균성 병원체 검출률은 45.9%로 작년 7월에 비해 1.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일찍 시작된 더위와 높은 습도 탓에 세균이 빠르게 증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올여름 더위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은 광주 지역 FTA 활용 지원센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역 기업에는 자유무역 협정과 관련해서 전문 인력을 제공하고 젊은이들에게는 취업 기회를 주는 현장, 황성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미 대학을 졸업한 이광택 씨는 자유무역협정 전문가 인력 양성 강의를 들으며 무더위를 잊고 있습니다. 이 씨는 무료로 제공하는 FTA 인력 양성 교육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무역 전문가로서의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저를 원한다면 저는 젊은 열정으로 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대학 2학년인 김혜슬 씨, 졸업을 하고도 취업을 제때 못한 선배들을 보고 일찍 취업 실무를 익히기로 했습니다. 마침 산업체 맞춤형 FTA 무역 전문가 교육이 있어서 바로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3, 4학년 때는 또 바쁘니까 미리미리 듣고 이렇게 도움도 받고 이러려고. 광주 상공회의소의 FTA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은 지역 중소기업의 전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총 4주간 이론과 실습을 통해 교육생들은 무역 실무와 해외 마케팅, 무역 영어 등을 배우게 됩니다.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실무자가 갖춰야 할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 바이어를 발굴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일을 하는 건데 그 일을 주로 할 겁니다.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은 채용 희망 기업의 1:1 면접과 현장 인터뷰가 가능합니다. 교육비와 교통비 등이 무료로 제공되고 중소기업 청년 인턴 사업가의 매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지역 중소업체에는 전문 인력 제공을, 이 지역 젊은이들에게는 취업 기회 확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광주 전남 소비자 심리지수가 4개월 연속 100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가 지역 소비자 동향을 조사한 결과 7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으로 지난 4월 이후 4개월째 10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가계 수입 전망지수와 소비자 지출 전망지수는 각각 95, 107로 전달과 같았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보다 크면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합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광주시가 기후 탄소 지도를 만들어 탄소 배출량 감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최종 에너지 소비원별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 요인을 분석한 기후 탄소 지도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지도는 온실가스가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담아 탄소량 감축을 위한 정보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순신대교 개통 이후 시작된 여수 광양 간 시내버스 운행 논의가 한 달 넘게 중단되고 있습니다. 운행 자체가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양시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광양에서 여수로 가는 상황을 가정해봤습니다. 중마동까지 노선을 연장 운행하겠다는 여수 지역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버스 요금은 1,100원. 하지만 광양 지역 버스를 탈 경우에는 묘도에서 여수버스로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2배인 2,2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광양 지역 시내버스 업체는 무료 환승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광양시와 여수시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또 사업 발주하고 또 시행까지 하려면 한 3개월 정도 이상 소요됩니다. 거기에 상대 운송업체의 승객을 뺏길 것을 우려하는 등 업체 간 이해관계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달 3차 실무 협의를 끝으로 일체의 논의가 중단된 상황. 하지만 버스 회사에 주는 보조금을 늘려서라도 노선을 개통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광양 지역 시내버스 종점을 묘도가 아닌 여수 시내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업체 간에 이 문제를 맡겨둘 것이 아니고 양자치단체 행정에서 좀 나서서 적자 부분을 보존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좁히는데 상당한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순신대교의 개통을 계기로 이르면 이달부터 운행될 예정이었던 여수 광양 시내버스 노선. 막대한 비용을 들여 만든 사회 기반 시설이 반쪽짜리 역할에 그칠 상황에 처하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영철입니다. 무더위로 관람객이 줄었던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에 다시 관중이 몰리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28일과 29일 인파가 각각 12,793명, 14,213명으로 이달 들어 주말 휴일 연속으로 10,000대를 처음 넘어섰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이에 대해 본격적인 피서철과 여름방학이 시작하면서 가족 단위 관중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개장 101일째인 정원박람회의 이달 현재 누적 관람객은 237만 405명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광주시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3곳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대한영양사협회와 전남대, 호남대 등과 협약을 맺고 어린이 단체 급식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한영양사협회는 광주 동구와 북구, 전남대는 서구와 남구, 호남대는 광산구 지역의 어린이 급식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동남아시아 한국식품수입협회와 협약을 맺고 전남산 농수산식품의 고정 유통망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협약에는 베트남과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주요 수출업체 대표들이 참석해 앞으로 친환경 농수산식품과 유자차, 한과 등 5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확대를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조선대학교가 여름방학을 맞아 2013학년도 고등학생 제2외국어 위탁교육을 시행합니다. 오는 8월 6일까지 시행되는 제2외국어 위탁교육에는 광주 지역 23개 고등학교 1, 2학년생 143명이 참여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 등 제2외국어를 배우게 됩니다. 조선대는 광주시 교육청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2주간씩 모두 68시간의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